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그 외국어 관련된 프로그램 만드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 버그 다 때려잡으면서 아 정말 개발자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잠깐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돌아와서 다시 또 이제 블로그랑 카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 생각은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진 않아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죠. 이제 이대로 갈 거다. 정말 찐 카스트 제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운영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늘 을인데. 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2026년도 블로그 카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질문을 했었을 때 거기에서도 이제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지수가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채널인데 뭐 네이버 지수, 블로그 지수가 없어졌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좀 놀랍긴 해요. 왜냐면 사실 네이버 지수가 절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블로그 지수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인기글 탭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인기글 탭에서는 예전 로직들이 아직도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글이었고 인기글 탭에다가 이제 최적 블로그였다. 그러면 그걸로 밀면은 그냥 다 밀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기글 탭이 남아있는 한 예전에 있었던 로즈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팀이 뭔가 이제 개편을 할 때마다 블로그라든지 카페 그 예전에 있었던 로직들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고 갈아엎지는 않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리브러소나 그리고 다이아 플러스, 다이아 C랭크 이 모든 로직들을 뭐 완전히 다 빼고 이렇진 않거든요. 항상 뭔가 더 추가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가지 기존에 있었던 로직들을 갖다 그냥 싹 다 갈았고 없애지는 않아요. 다만 이번에 통합 탭에서 새로운 블로그들이 조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통합 탭에서의 로직에서 뭔가 더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각설하고 2026년도에는 블로그와 네이버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블로그와 카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이걸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블로그가 있고 카페가 있어요. 근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번 업데이트 전에는 어땠냐면 정말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냥 다 막 상위 노출 시킬 수 있고 막 이랬는데 카페가 좀 제한이 생겼어요. 어떤 제한이냐면은 대표 카페들은 이제 네이버 통합 탭에다가 글을 썼을 때 글이 올라가요. 근데 인기글이 없는 통합 탭에서 이제 대표 카페가 아닌 카페를 찾아볼 수가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 죽으라는 건가?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할 말이 많은데 네이버 검색팀에서 이제 막 이상한 카페들 다 없앤다, 뭐 준다 막 하면서 한참 동안 개혁을 했잖아요. 그럼 그 개혁을 성공을 했느냐? 라고 보면 영어 회화를 검색하고 쭉 내리시면 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들? 보이시죠? 계속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과연 이거 개혁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혁에 성공했냐? 그냥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뭐 한 개씩 계속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시면 되세요. 계속.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인기글 탭에 노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인기글 탭에서는 블로그보다는 좀 점수를 많이 주는지 일반 블로그보다는 상위 노출하기가 훨씬 카페가 쉬워졌어요. 그러면은 통합 탭은 안 되더라도 인기글 탭은 그러면은 카페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팀에서 저렇게 법무법인들이 이제 기다랗게 랜딩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쏘아대는 그런 업자들을 잡았냐? 그러면 그 개혁도 실패를 했다 보시면 되세요. 저거 지금 제가 일주일째 보고 있는데 네, 일주일째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더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거를 찾아야죠. 네, 뭐예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팀이 그냥 풀어줬다. 왜냐면은 어차피 카페에서 글을 썼었을 때 대표 카페가 아니면 통합 탭에 나오지 않고 어차피 카페 탭이나 아니면은 인기글 탭 통합에서 인기글 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차피 뭘 하든지 이제 글이 안 보일 거야 하면서 일단 풀어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여기서는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블로그 쪽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통합 탭으로 갔었을 때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관련된 글들을 좀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은 다른 블로그들보다 영어 회화 통합 탭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C랭크가 좀 더 강화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통합 탭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잡으시고
그리고 인기글 탭 같은 경우는 카페로 잡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왜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져가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더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질적인 총 트래픽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깎였다. 블로그도 뭐 3분의 1이 깎였다. 3분의 1이 깎인 게 아니고 3분의 1로 내려온 거죠. 3분의 1로 다 내려왔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블로그만 해서 그 트래픽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카페만 해서 그 트래픽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두 개 다 쓰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 카페랑 블로그 둘 다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자영업자인데 내가 지역 키워드로 잡는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통 하수구, 뭐 수원 네일 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역명이 있고 뭐뭐뭐 사업명 이렇게 했었을 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인기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노출하시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카페와 블로그를 전부 다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트래픽을 전부 다 유지를 하려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이제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이제 거기 안에서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네이버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가 있어요. 이 브랜드 블로그에 있는 랜딩 페이지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고 저한테 연락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이렇게 해서 브랜드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블로그가 있으신 분들은 통합 탭 있잖아요. 그쪽을 좀 노리셔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고 이 브랜드 블로그로 끌고 들어오는 전략을 쓰시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 블로그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안에서 이 블로그 안에서만 글을 읽다 보면은 약간 신뢰도 측에서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에서 다시 카페로 가는 트래픽도 발생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저는 이런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카페 링크 모든 글에다가 다 절대 다시면 안 되고요. 공지나 이런 데로 해서 저 이런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은 그 모바일 버전에 보시면은 링크를 갖다 넣어놓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카페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블로그에서도 카페로 올라갈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카페에서도 블로그 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링크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해두시면은 블로그와 카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저한테 전환이 오겠죠. 그게 어딨냐면은 모바일 블로그 어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 링크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여기에 뭐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이런데 네이버 카페를 달 수 있는 게 없어요. 카페 링크를 달라면은 외부 사이트로 해가지고 카페 링크를 넣으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는데 여기는 카페는 없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팀하고 카페 팀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블로그랑 카페 둘 다 운영하셔서 트래픽을 갖다가 어떻게든 유지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 광고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태워서 블로그 쪽으로 많이 썼거든요. 블로그에 있는 제 랜딩 페이지로 썼어요. 그런데 굳이 이제 더 이상 네이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제 랜딩 페이지, 블로그에 있는 랜딩 페이지 게시물로 딱 쏘더라도 사람들이 글을 내리면 제 글만 계속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의 글도 같이 보여줘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먼저 보고 이제 남의 글 링크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굳이 내 돈 들여서 네이버만 좋은 일을 시킬 필요는 없다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메타 쪽에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쪽에서 새로운 로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드로메다 로직이라고 해요. 이름도 좀 그렇죠.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이 로직이 어떤 거냐면은 그 광고 소재가 있으면은 그 광고 소재를 갖다 사람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보여주고 그 소재를 클릭할 것 같은 사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찾아가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고도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트래픽 광고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판매 전환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트래픽 광고를 태웠을 때는 거기 안에서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로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게 확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고 그러면 트래픽만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전환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워드프레스 하셔야 됩니다. 워드프레스 하셔야 되시고요. 이 워드프레스에다가 블로그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랜딩 페이지를 깔고 그리고 픽셀이라는 걸 심어줘야 돼요. 이 픽셀이 어떤 거냐면은 픽셀을 심게 되면은
메타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워드프레스로 들어오고 이 워드프레스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클릭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적이 가능한 것을 말을 해요. 이걸 설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이걸 설치를 안 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조건 트래픽 광고만 써야 되고요. 그런데 트래픽 광고가 이제 예전처럼 효과가 없어졌다. 왜냐? 이 안드로메다 로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전환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걸 클릭해서 볼 사람들만 우구장창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픽셀을 갖다가 워드프레스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로그를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페이스북 메타 광고를 갖다가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시고 이 워드프레스에서 광고를 태우시게 되면은 전환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화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거죠. 전화나 아니면 폼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로 놓고 이 워드프레스가 또 좋아진 게 뭐냐면요. 가끔씩 이제 네이버 통합 탭에서 잘 쓴 다른 사람들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잘 써놔도 워드프레스가 그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을 들여오고 워드프레스로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서도 사람들을 갖다가 워드프레스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 트래픽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고 카페도 해서 이 트래픽 어느 정도 수를 채우고 거기다 워드프레스까지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여기 안에서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 워드프레스로 보내고 이 워드프레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보고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픽셀 설치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로도 글을 발행하셔서 네이버 통합 검색에 잡히도록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트래픽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확 복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매출도 그만큼 복구가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많이 매출을 다시 복구를 했어요. 제가 카페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운영하시면서 이것저것 궁금하신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로직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이러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댓글창에다가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 거 주소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거기 오셔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없더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포스팅 되세요.